정태영산 마케다 프로젝트 소식입니다. 네, 지난주에 독일에 있는 한우구이집을 찾아갔었죠. 손님도 많고 그 집 메뉴들 저는 솔직히 다 괜찮던데.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그 오리에다가 한방 한약재 듬뿍 넣었던 네. 그 한방 신약탕.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글쎄요, 장사 잘 되고 음식 맛있는 집이라면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함께 만나보시죠.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선 이제 석탄이 아닌 새 맛을 캔다. 태광 지역 작은 식당 응원 프로젝트 정태영산 마케다 14번째 시간. 기억나시죠? 도계의 한우구이집. 이분들이 바로 4호점의 주인공 이원상 전순옥 씨입니다. 4호점은 도계에서도 단골 손님들이 꽤 있는 오래된 식당인데요. 특히 단체 손님이 많습니다. 메뉴는 한우구이부터 불고기 전골, 육개장, 황태 해장국, 오리에 한약재를 넣어 끓인 한방 신양탕까지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봐도 오래되고 지저분해 보이는 가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을 텐데 4호점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 그런데 오늘은 하루 종일 손님이 한 테이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음식 재료를 준비해 놓지 않을 수도 없고 가게를 비우고 어디로 외출을 나갈 수도 없는 상황. 누가 들어올지 몰라 마냥 손님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해요. 아예 손님이 아예 없는 날도 있어요? 많죠. 한 며칠씩 없어요. 손님이 한 분도 없는 게 며칠씩 막 이어질 때도 있고. 실제로 하루 종일 가게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단 한 명의 손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며칠씩 이어진다고 하니 정말 큰일이네요. 준비해놓은 음식 재료가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매출이 좀 잘 될 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잘 되고보다 평균을 못 따져요. 손님 없어요. 아예 없어요. 도계가 전체적으로 평균을 못 따져요. 삼척시 도계읍,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탄광 지역입니다.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와 경동 탄광에선 요즘도 채탄이 이뤄지고 있죠. 이렇게 검은 한가루가 날리는 몇 안 남은 지역인데요. 하지만 폐광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탄광에서 석탄이 쏟아져 나오던 1980년대. 단일읍으로 4만 명을 넘었던 인구는 폐광이 이어지며 급속히 줄어 지금은 고작 12,000여 명 남았습니다. 79년도에 제가 1월 달에 결혼해갖고 여기 왔는데요. 그때 3, 40만 원씩 하루 매출을 해놨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옷을 갖다 놓은 그러면 남는 거 없이 딱 나가요. 네. 장사가 참 잘 돼서 그전에는요.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로 붐비던 도계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대부분의 탄광이 폐광됐습니다. 거기에 남은 2개의 탄광마저 지속적으로 감원되며 인구는 줄고 경기도 나빠져 갔습니다. 50천 개고기로 다닥다닥 면적을 늘려 지은 가게들이 많은 전도시장. 이원상 씨 내외가 옷장사를 시작했던 곳도 이곳입니다. 이게 우리 집이거든. 그때는 어마어마했어요, 사람. 걷다 보면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물건도 가져다 놓는 족족 발리던 여기 꿈 바깥에다 같은 옷 쫙 시절이었죠. 걸어놓고 여기서 다 했어요, 여기서. 할머니. 이곳에 옷가게를 4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돈 벌었다고. 여기서 한 30년 더 했어요. 요 자리에서만. 그죠? 우리 아버지 때부터? 예. 좋은 시절도 지나가기 마련. 늘 좋을 수만은 없겠죠. 저희 남편이 이렇게 보증을 쓴 거예요. 저 몰래요. 그래 3군데를 썼더라고. 저 몰래. 하나도 아니고. 네, 한 3군데를 썼어요. 그 많던 재산이 보증으로 한순간에 날아가고 남은 재산으로 업종을 받고 식당을 한 지도 23년. 사람이 줄고 그나마 대학이 들어왔지만 식당 사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불이 뚫리면서 그냥 바로 그냥 길이 새로 나면서 그냥 여기 지나치게 되는. 터널이 생기면서 제가 여름에는 저희 집이 바빴어요. 네. 여름에 휴가철에는 저녁에도 뭐 손님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여름에 휴가철에 바빴어요, 진짜. 근데 오늘부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이 원인이 뭔가
태백에서 일부러 또 제가 내려다 한번 봤어요. 네. 70%가 터널로 다 빠지는 거예요. 차가요. 그러니까 도계를 일부러 보질 않는 거예요. 터널이 이렇게 통과되고 나서는 손님이 없어요. 더해요. 문제는 지역의 쇠락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가 개통하자 사람들이 이제 도계로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교통이 발달한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지역과 함께 점점 쇠락해가는 가게,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화장실이 이게 지금 대변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앞쪽에다가 세면대도 하나 설치해서 손 쉴 수 있게. 어떻게 바뀔지 주인 내외도 기대가 큽니다. 우선은 지금 좌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이제 입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 천정고가 좀 낮은데 최대한 좀 그래도 높게 볼 수 있게끔 기존에 있는 천장 마감을 이제 다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주방 위치를 제가 이제 옮겨줄 겁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주방을 배치를 하고 홀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서 이제 사장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단체 손님들이 최대한 좀 갈 수 있도록 세면대랑 기존의 화장실을 같이 합쳐서 좀 공간을 키우고요. 그다음에 홀에서 바로 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출입구 위치를 또 바꿀 겁니다. 드디어 가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기존의 낡은 인테리어를 철거부터 하는데요. 가게를 철거해보니 안쪽 벽에까지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화장실 구조도 바꾸기로 했죠. 공간을 넓히고 새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 벽까지 뚫었습니다. 입구를 답답하게 막고 있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없애고 나니 문 앞이 좀 시원해졌네요. 계단 철거로 생긴 천장의 구멍도 단단히 막았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새 메뉴 선정, 어떤 음식으로 정해졌나요? 우리 지역에 지금 그 전부시장 주변에 한우집이 한 집 건너 아니라 따닥따닥 붙어서 한우집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고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다 잘 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다른 메뉴로 한번 생각한 끝에 기존에 또 불고기라는 메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골스러우면서도 지금 힐링 음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래기를 한번 접목을 시켜봤어요. 불고기 전골에 시래기를 접목한다고요? 강원도 시래기가 유명하긴 한데 불고기와 잘 어울릴까요? 먼저 시래기 맛부터 봐야겠죠? 가까운 동해시 세운동의 시래기 맛집부터 찾아가 봤습니다. 이 집엔 사골 육수가 들어간 얼큰한 시래기국과 들깨로 맛을 낸 시래기국이 있는데요. 염두에 둔 무청 시래기는 들깨 시래기국에 들었네요. 들깨와 무청 시래기의 조화, 맛은 어떨까요? 저도 이게 사골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고기 한국 맛이 나는데. 들깨만 달아는 거다 보니까 들깨가루가 내는 진한 국물 맛, 어르신들 입맛에 딱이네요. 동해에 이어 원주까지 주인장 내외가 맛집 견학을 다니는 동안 가게도 새롭게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게 바뀔 텐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3주간의 재개장 교육, 회계부터 위생, 서비스까지 재개장에 성공하기 위해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조리 교육, 시래기 메뉴를 전수받아야 하는데 어떤 메뉴가 탄생할지, 그 맛은 또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새 메뉴가 공개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가진 재산이라곤 식당, 가게 하나가 단데 며칠씩 손님이 없으면 정말 어떡하죠? 큰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겠죠? 그럼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랑 이름이 같잖아요. 우리 노기환 리포터. 우리 기환 형님을 기환 동생이 확실하게 믿고 보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불고기 시래기는요. 네.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불고기 시래기 저도 참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예. 어떤 음식이 나올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